지금부터는 제 얼굴이 안 보이고 모니터만 보고 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소득 활동에 필요한 소득 공제 금액이 약 1225만 원이 공제되어 근로소득 총액으로 3775만 원, 이에 따른 종합소득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공제, 또한 시부모, 어머니 아버지,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종의 종합소득 공제 항목으로 4인 가족인 경우는 150만 원씩 600만 원, 또한 부모님이 계시면 여기에 추가로 더 항목이 공제되고, 저희 국민연금은 총 급여액의 4.5%인데 평균 잡아서 5천만 원을 설정하였기에 225만 원,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본인 부담으로 225만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공제 항목인데요. 개인이 넣고 있는 개인연금, 또 주택청약 저축이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 금액도 다 공제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은 연봉의 25% 초과 금액으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의 초과분인 신용카드는 15%를 받고 현금과 체크카드는 30%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0만 원까지는 일반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나 현금 카드를 쓰시게 되면 총액을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30%인 300만 원만 공제 대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가족 기본 공제 항목,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항목과 현금 체크카드 30%를 쓴 300만 원을 다 합친 1350만 원이 근로 종합소득 공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3775만 원에서 1350만 원 근로소득 빼면 2425만 원이고, 이 중에서 그 소득 총액이 많은, 과세 표준이 많은 기준으로 5천만 원인 경우는 2,400만 원인 경우는 15%를 적용을 받아서 256만 원을 이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 세금 256만 원 중에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소득 활동에 따른 세액 감면으로 소득세가 13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제를 받는 세액 공제 감면이 109만 원이 되고, 자녀가 15만 원씩 4명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제가 퇴직연금으로 별도를 포기했고요. 이 조항 말고 나머지 보험료는 개인이 실손보험이나 이런 보험, 공제되는 보험으로 21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요 항목과 그 다음에 저희 조합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비 항목 15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요 항목만 하고 다른 항목이 있으면 더 공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 50만 원만 가입을 하더라도 79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세금 받는 공제 금액이 퇴직연금 하나만 가입을 해서 활용하더라도 254만 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달에 월 10만 원씩 세액 납부를 했다면 결정된 금액은 세금 납부할 금액은 256만 원에 254만 원을 감차한 2만 원만 되고 환급액은 거의 다 받는 118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가족이 본인과 그 다음에 자녀이며 또한 자녀 2명이 들어가는 세액공제 금액 중에 교육비는 아예 금액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나 의료비나 추가되는 보험료만 있다면 굳이 퇴직연금을 안 받아도 5천만 원 총급여를 받고 있는 저희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여에서 매달 10만 원씩 소득세와 지방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굳이 연말에 환급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매월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사에 요구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를 급여에서 안 받아도 무방하기에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인 가구를 말씀드립니다.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다 결혼도 했고 또한 요즘은 거의 70세까지 부부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호봉 연간 5천만 원 기준으로 본인만 150만 원 공제를 받고요. 또한 국민연금과 아까 건강고용보험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없고 만약에 주택청약저축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린다면 최대 납입액의 40%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20만 원씩 한도 내에서 96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신 세대주께서는 20만 원씩 96만 원 혜택을 받는 이게 이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96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가입을 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는 아까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할인받는 걸로 하면 총 나와 있는 금액은 996만 원. 아까 4인 가족인 경우는 1350만 원.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초과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없이 해서 받는 게 125만 원은 똑같고 퇴직연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최대한 가입을 하면 115만 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 월세로 산다거나 이런 경우도 60만 원,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받는데 이 경우는 뭐 43만 원을 받는 거니까 한 월세나 아니면은 이자 상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꼭 항목을 임대계약서하고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서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꼭 챙겨보셨으면 하고요. 보험료는 그냥 간단히 9만원 황금 받는 걸 60만원 납입해서 9만원 황금 받는 걸 했습니다. 정치 기부금 같은 경우도 10만원을 납입하면은 9만원은 다 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항목도 다 알고 계시면 되고, 조합비 또한 아까 말씀드려도 15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된 금액이 주택연금, 퇴직연금만 활용을 잘 해도 기본적으로 본인 혼자인 경우도 세액이 월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된 120만원 중에서 결정된 금액은 총 공제금액 307만원 이죠. 307만원에 이게 산출된 거는 309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 정도만 저희가 급여에서 빠지게 되는 게 맞는 거고, 또한 결정세액은 2만원이 되고, 저희가 월 10만원씩 납부한 120만원에 대해서는 1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가족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이 혼자 계시다 하더라도 대학생 자녀가 있다거나 한 경우는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부모님까지도 연말정산 형제분들 중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 또한 장인 장모님을 누가 공제를 안 받는다면 이번에 그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무서 방문하실 때 본인의 동거를 같이 하지 않는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또한 부모님의 처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혹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세무서 방문 시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환급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연금과 주택구입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크게 도움이 될 항목이오니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올 2020년 연말정산 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